안녕하세요. 머니카페입니다. 요즘 마트 가시면 이상한 점 느낀 분 있으세요? 종량제 쓰레기 봉투가 품절이에요. 온라인몰에서는 기저귀, 생리대 대량 주문 문의가 폭발하고 있고요. 배달 음식 용기 가격도 슬금슬금 오르고 있어요. 이게 다 전쟁 이야기예요. 중동 전쟁이 이제는 주식 시장을 넘어서 우리 장바구니까지 건드리기 시작했거든요. 오늘은 이 연결고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명쾌하게 풀어드릴게요. 먼저 오늘의 핵심 키워드, 나프타부터 이해하고 가야 해요. 나프타는 원유를 정제하는 과정에서 얻어지는 중간 물질이에요. 산업의 쌀이라고 불릴 만큼 산업 전반에 쓰이는 기초 원료인데요. 나프타를 높은 온도로 분해하면 에틸렌, 프로필렌 같은 물질이 나오고 이게 플라스틱, 비닐, 합성 섬유, 합성 고무의 재료가 돼요. 쉽게 말해서 쓰레기 봉투, 페트병, 기저귀, 포장재, 배달 용기, 자동차 타이어까지 우리 주변에 있는 거의 모든 플라스틱 제품이 나프타에서 출발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지금 이 나프타 공급이 완전히 막혀버렸어요. 이유는 간단해요. 한국은 원유 수입의 71%를 중동에서 가져오는데 그 대부분이 호르무즈 해협을 거쳐 들어와요. 그런데 미국 이란 전쟁으로 이 해협이 사실상 봉쇄되면서 배가 못 들어오는 거예요. 원유도 문제지만 나프타는 더 심각해요. 원유는 국내에 약 61분 비축이 돼 있는데 나프타 재고는 고작 2주에서 3주분밖에 없어요. 여기에다 나프타 가격은 올해 들어서만 무려 99% 올랐어요. 한 달 새 44%, 10일 만에 26%씩 폭등했고요.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요. 국내 최대 석유화학 산지인 여수국가산업단지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LG화학 여수공장 NCC 2공장이 가동을 중단했고 여천 NCC는 이미 고객사에 공급 불가항력을 선언했어요. 불가항력이라는 건 전쟁 같은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면책을 선언하는 건데 이게 연쇄적으로 터지고 있는 거예요. 롯데케미칼, 하나솔루션도 가동률을 낮추고 있고요. 공장이 멈추면 다음 단계가 바로 생활물가예요. 플라스틱 제품 가격이 단기간에 20%에서 최대 40%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이미 페인트 업계에서는 3월부터 주요 제품 가격을 10% 이상 올렸고 비닐 제조업체들은 원료 가격 인상을 통보받았어요. 경기도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분은 플라스틱 컵 한 박스 가격이 오르기 시작했다고 토로했어요. 2,000원, 3,000원짜리 커피를 파는 입장에서 몇백 원 인상도 부담스럽다고요. 정부도 손을 놓고 있진 않아요. 3월 27일 자정을 기해 나프타 수출을 전면 제한하는 조치를 즉시 시행했어요. 국내에서 생산된 나프타를 해외로 내보내지 말고 전량 국내 공급에 쓰라는 거예요. 1조 5천억 원 규모의 긴급 지원 자금도 마련했고 러시아산 나프타 수입 재개도 논의 중이에요. 마침 미국이 4월 11일까지 한시적으로 러시아 제재를 완화한 상황이라 4년 만에 러시아산 도입을 다시 검토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게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먼저 피해주를 보면 LG화학, 롯데케미칼, 하나솔루션 같은 석유화학 기업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어요. 원료는 비싸지고 공장은 세우고 중국의 공급 과잉 압박까지 겹쳐 있는 삼중 악재 구조예요. 이미 업황이 안 좋은 상태에서 이번 쇼크까지 더해졌기 때문에 실적 회복 시점이 더 뒤로 밀릴 수밖에 없어요. 반면 반사 수혜를 받는 쪽도 분명히 있어요. 정부 대응 방안을 따라가면 수혜주 그림이 3층으로 나뉘어요. 1차 수혜, 가장 직접적인 수혜는 정유사예요. 정부가 나프타 수출을 전면 제한하면서 SK이노베이션, GS칼텍스, S오일, HD 현대오일뱅크 같은 국내 정유사들이 원래 해외로 팔던 나프타를 국내에 팔게 됐어요. 나프타 가격이 연초 대비 99% 오른 상황이니 국내 판매 단가가 수출 단가보다 훨씬 높아요. 정유사 입장에서는 팔 곳이 생기면서 마진이 2배로 뛰는 구조예요. 2차 수혜는 해운과 트레이딩이에요. 정부가 러시아산 나프타 도입을 재개하고 알제리, 인도, 미국산 대체 공급선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원거리 나프타 운송 수요가 폭증하고 있어요. 호르무즈 해협 우회 항로로 거리가 길어지면서 운임도 덩달아 치솟고 있고요. HMM, 펜오션처럼 탱커를 운용하는 해운사들이 이 수요를 받아가는 구조예요. 실제로 중동 사태 이후 LNG 현물 가격이 60% 급등했다는 보도도 나왔어요. 3차 수혜, 중장기적으로는 플랜트 엔지니어링주예요. 대체 공급선을 알제리, 인도 같은 곳으로 장기적으로 확보하면 현지 에너지 인프라 협력이 따라와야 해요. 삼성 엔지니어링,
현대 엔지니어링처럼 중동과 아프리카에 플랜트 수주 능력이 있는 회사들이 중장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구도예요. 이건 당장보다는 6개월에서 1년 후를 보는 포지션이에요. 그렇다면 이 상황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낙관하기 어려운 신호가 하나 추가됐어요. 바로 트럼프가 이란 지상군 투입을 승인했다는 보도예요. 미국 언론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대화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도 동시에 미 육군 82공 수사단 수천 명의 중동 배치를 승인했어요. 82공 수사단은 전 세계 어디로든 18시간 안에 투입 가능한 신속 대응 전력의 핵심이에요. 워싱턴 포스트는 미군 당국자들이 이란의 핵심 석유 수출 거점인 하르그섬 점령 시나리오를 워게임으로 검토했다고 보도했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지상군이 투입되는 순간 전쟁은 공습전에서 지상전으로 전환되고 전선이 훨씬 복잡해져요. 이란 역시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육가폭 등을 무기로 장기전 늪으로 트럼프를 끌어들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전문가들은 지상군 규모가 이란 전체를 점령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숫자라며 하르그섬 장악이나 핵시설 통제 같은 전략적 거점 확보에 가까운 작전이라고 보고 있어요. 어느 쪽이든 단기 종전 기대는 크게 꺾이는 시나리오예요. 물론 긍정적인 신호도 완전히 닫힌 건 아니에요. 주한이란 대사가 한국은 적대 국가가 아니라며 우리 배가 이란 정부와 사전에 협의하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할 수 있다고 발언했고 정부도 UAE 계약 물량이 3월 말에서 4월 초 사이 국내에 들어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요. 하지만 지상군 투입이 현실화되는 국면에서는 이런 단기 숨통도 언제 다시 막힐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결국 핵심은 이거예요. 나프타 쇼크는 이제 단기 이슈가 아니에요. 지상군 투입 승인이라는 뉴스는 호르무즈 봉쇄 해제 시점이 당초 예상보다 훨씬 뒤로 밀릴 수 있다는 신호예요. 쓰레기 봉투 품절로 시작된 이 파장이 4월, 5월을 넘어 우리 일상 물가 전반에 구조적으로 박히는 상황을 대비해야 해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석유화학주 추가 하락 리스크를 경계하면서 단기는 정유주, 중기는 해운주, 중장기는 플랜트 엔지니어링주 순서로 포트폴리오 조정을 검토해 볼 시점이에요. 그리고 지금 가장 중요한 변수는 지상군이 실제로 투입되느냐, 그 전에 협상이 타결되느냐예요. 이 두 갈림길이 앞으로 몇 주 안에 결판날 가능성이 높으니 뉴스 흐름을 반드시 챙기시길 바라요. 오늘 머니카페에서 준비한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투자의 속도를 더해줄 명쾌한 분석으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